그림자 유형은 여기는 상담 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드려요. 네, 화면 전환할게요. 공개 그림만 화면에 뜨니까 성별 나이가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화면 전환할게요. 네, 보내주신 그림 좀 보고요. 네, 그렇군요. 둘 다 좀 보고 얘기할게요. 그림 보면 혼자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쪽이세요. 이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 근심 많아지고 자기 부정, 자기를 좀 혐오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은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됐어, 내가 제일 큰 문제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는 그림이 되셨군요. 괜찮은 점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래에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건 할 수 있는 일, 해보고 싶은 일,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이 계획대로, 뜻대로 펼쳐나가시면 아주 잘 될 거예요. 이미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현재 상황을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림에서는 공허함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나 혼자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분한테 좀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기대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괜히 고민하고 기대는 것 자체, 도움받는 게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냥 기대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은 약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죠.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기운이 나고 힘이 나면 나중에 그거를 다시 되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약해지셨어요. 위로를 받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혼자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동굴을 판다고 하죠. 자꾸 터널처럼 굴을 파면서 자기 비하 하거나 자기를 자꾸 혐오하는 쪽으로 너무 들어갈 거니까 어,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분 전환도 좋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야기,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명의 이기도 발달하는데 오히려 대화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말할 사람이 너무 없죠. 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표현하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상에 보면 음, 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요. 난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 갈등만 있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다 얘기하시고 도움도 받고 의지도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 그냥 다 하시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음, 네, 약간 고정관념도 있으세요? 음, 말하면서 내 생각이 뭔가 변화를 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자꾸 하시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카톡이라든지 단톡방 이용해서 얘기하러 오셔도 좋아요. 음, 여기서 얘기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지금 개인정보 노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일상 얘기, 편한 얘기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일도 좋고요. 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게시판도 좋아요. 마음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길거리 상담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관광지라든지, 길거리에서도, 상대방이 많은 말을 저희가 안 해줘도 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상담 받으신 분 내담자라 많이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말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과정이 많이 생략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말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아직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힘들면 얘기하시면 돼요. 네. 상담센터는 10년 동안 운영했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죠. 계속 무료 상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담센터는 닫았죠. 유지비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무료 상담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힘들고 적자 경제적 문제가 있더라도 상담받고 행복을 찾거나 기분 좋게 살아가시는 거 보면은 제가 헛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요. 제 복이고 제 삶의 목표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이 좀 지나면 재기하고 지금 책 써놓은 거 출판 좀 하고 계획들을 많이 있거든요. 저에겐 희망이라는 소중한 박스가 남아 있어서 건강만 유지하고 체력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참 희한한 건 꼭 나이가 8세 나이가 9살 때, 그러니까 9살, 19, 29, 39, 49, 예. 그때 꼭 이 위기가 오더라고요. 꼭 한 3, 4년 동안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쩌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찐아님 제가 많이 쓰는 말 뭐 얘기했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해요. 뭘 어쩌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받아들여야죠. 희망을 찾아야 되고, 괜찮은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그 자리에서 멈춰서 울고 있거나 자기를 비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나아가야죠. 음, 앞으로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본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찌나님도 여기 오셔서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이 방송 처음 왔을 때 잘 모르셨다가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힘든 거 저한테 얘기하면 별일 아닌 게 되죠.
그죠? 혼자 고민하고 진짜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저에게 말하고 나서 이야기 듣고 제가 팁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일 아닌 게 돼버려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왜곡이, 사고의 왜곡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자기 부정, 자기 비판만 더 심해지거든요. 누구나 위기나 힘든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멈춰 있을 때 깨닫고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삶이 더 비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인생이 해피 모드라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기쁜 것들이 같이 존재하니까 나아지는 거죠. 그죠? 찌라님 많이 나아졌죠?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찌라님을 모습을 보고 잘하는 자녀가 더 좋은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달라질 자녀의 미래를 기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으면 내 아이들이 더 나빠져요. 아이가 엄마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해 보이면 아이들은 자기 꿈 인생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못 떠나거든요.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엄마거든요. 아빠보다 중요한 건 엄마예요. 그죠? 네. 내 행동과 말투, 삶의 모습이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처음 오신 분은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심리상담이나 치료 받으신 분은 현재 받고 있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 연 부분은 처음이고 용기가 없고 그리고 직접 직면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받는 목적은 상담은 상대방 얼굴과 목소리 모두 다 듣고 봐야 되는데 이 지금 방송 시스템상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거죠. 네, 1번 글이 2번 글이 한 번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림 한 장 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 하거든요. 두 장은 각각 중복되는 부분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예. 한 장은 아까 화면에 띄었고 또 한 장은 제가 화면 아래에 놓고 두 장을 다 봤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의도성 있는 그림이거든요. 두 장의 그림의 의미는 각각 의도를 갖고 질문한 그림이에요. 신기한 건 나중에 본인이 행복과 그리고 꿈을 찾게 되면 그림 내용이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 바꿔주면 그림 내용이 항상 똑같이 그려져요. 이제 아느님도 자꾸 얘기하고 표현하고 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 많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그림 내용도 바뀝니다. 그림 솜씨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속에 표현한 그 무의식 상태가 바뀌게 돼요. 이 그림 연구만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한 이제 14, 15년 되네요. 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주로 그림을 많이 받아요. 지금 방송으로 받는 그림 수는 별로 안 되는데 제 현장 그 상담센터 할 때 하고 길거리 상담 나가서 받은 그림들이 좀 이제 8, 9천 장 이상 될 겁니다. 그림이 장수보다는
8, 9천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림 자료가 굉장히 많고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현재 상담을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그곳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6년째 계속 무료 방송 중에 있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는 많지 않아요. 참 아느님 네, 지금 참여하신 분 유튜브 구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자꾸 늘리고요. 홍보를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 메일로 보냈습니까? 네, 구독 안 하셨군요. 네, 같이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같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검색 그림 쉽게 상담 전문 TV 검색해 보시면 제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림 심리 상담 전문 TV, 그림 심리 상담 전문 TV, 미술 심리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름이 점점 길어져요. 검색하려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비슷한 종류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검색 글자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유튜브 검색할 때 그림 심리 상담 전문 TV 검색해 보시면 제 얼굴 나타날 겁니다. 보내신 그림을 확인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보내신 그림 네, 다운 먼저 받을게요. 네, 네, 114명 됐죠? 네, 우테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림 화면 다운 받았고요. 성별 나이를 안 적으셨네요. 네, 성별과 나이, 그림은 남자 그림 맞고요. 나이만 알려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다 하셨나요? 구독이랑 하셨고요. 추천, 즐겨찾기 모두 하셨으면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회색으로 이게 이렇게 수정이 안 될 건데 한번 잠깐만요.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요. 일단 우테크님 거 얘기하고 나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화면 일단 전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림 먼저 볼게요. 네. 그림으로 보면 생각과 현실이 아직 분리가 안 됐어요. 생각대로 현실이 되기를 지금 희망하는 부분인데 약간 현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해요. 약간 이제 본인도 허세가 좀 있는 분이거든요.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왠지 내가 돋보여야 되고 괜찮았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에 대한 어떤 괴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인간관계에서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약간 좋게 표현하면 별종이다, 괜찮다, 멋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쟤 왜 저래? 그리고 쟤는 원래 그런가 봐 라고 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살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건, 뭐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했다, 괜찮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내면에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싫은 건 나에 대한 험담이나 잔소리라든지, 별로 원치 않는 얘기들을 했을 때가 제일 그렇고요. 지금 필요한 건 날 꼭 알아주면서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좀 스스로 당당하고 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약하고 허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음, 많이 나를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현실과 이상 이런 부분, 생각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싶어요. 대신에 이분이 또 대인관계 쪽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 이미지, 생각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음, 참 괜찮은 건 마음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 내 속 이야기라든지 마음 얘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나는 이런 모습이면 사람들은 인기가 있고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해요. 어, 음, 갈등 상황이 좀 누구나 존재하는데, 어,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좀 내밀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이분이 제일 불편한 부분과 이제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의 분위기라든지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음, 왜냐면 난 칭찬에 목말라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꿔 말하면 타인들에게 인정받을 그런 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분이 필요한 건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제가 여기 시청자들 오면 공통으로 내는 숙제가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 해도 상관없어요. 총 5가지 항목을 30가지씩 정리하는 겁니다. 외모의 장점 30개, 성격의 장점 30개, 내가 뭘 잘하는지 특기 30개, 그리고 행복은 내가 어느 부분에 기분이 좋은지, 어떨 때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은지 그걸 30개 적어보시면 되고요. 5번째 꿈은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뭐 단기 계획도 좋고 중단기 계획이죠.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꿈에다가. 이 숙제는 인생 숙제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요. 3개월 정도 소요해야 되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면서 자신을 많이 알아가고요. 남들보다는 남들 이미지, 입맛에 맞출 삶을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바라봐 주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생각과 현실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거 좀 보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아까 소스 주신 김에 잠깐만요. 배경색을 회색으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바꾸더라. 일박선, 백방선. 어떻게 하더라? 아, 네, 그래요? 잠깐만요. 네, 예쁩니다. 이거를 어떻게 올리죠?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화면에 올릴 수가 있나요, 이거를? 네, 우클릭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 프릭시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올리나요? 자막, 배치. 프릭샷이요. 맞아요. 프릭샷. 자막. 어떻게 올리죠? 화면 추가요? 추가. 아, 이미지. 단일 이미지 추가. 찾기. 아, 되네. 오. 음, 그렇군요. 되네요. 이거 없애고. 확대가. 음, 아, 이 정도면 보이나요? 네, 지금 됐나요? 잘 보여요? 음, 네, 훨씬 나은가요? 그러면 저쪽 네, 그래요? 이쪽 장면도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괜찮나요, 여기는? 여기는 그림 상담하는 쪽이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음, 그래요. 눈이 덜 피곤하고. 그렇군요. 참, 세상 좋아요. 음, 찌나님 어때요?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린 것도 잘 보이나요? 좋아요. 그래요. 이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모르는 게 투성이라 상담 방송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몰라서 몇 년째 이러고만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음, 이런 방법이 있군요. 어, 문구 내용을 또 바꿔야 되겠다. 비가 올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장,
집나무사랑 그림을 한 장, 각각 상관없나요? 다 이해하시려나? 나머지는 괜찮네요. 아, 네. 아까 왔다 가신 분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강해서 얘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제 방송은 이렇게 도움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음, 이분 구독 취소하고 가버렸네요? 아마 받아들이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시간이 더 필요하시니까. 네, 볼까요? 그죠. 아, 네, 됐습니다.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다시 다운받고, 네, 이거군요. 됐네요. 이쪽도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또 문제 되나? 채팅이 사라졌나? 채팅창은 건들지 않았는데? 네, 괜찮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제일 큰일 해주셨어요. 음,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거니까. 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방송 상담은 본인이 원치 않는 부분에 자꾸 제가 초점을 주는데, 자신이 변할 생각이 없으면 상담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고요. 받아들이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방황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분은 변화가 시작되고요. 아닌 사람은 힘들죠. 그런 부분이에요. 뭐야, 뭔가?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네. 네네. 의존하고 싶은 욕구는, 예, 말 많이 하세요. 단톡방 소개해 드릴게요. 오시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말을 하더라도 받아준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냥 공기 중에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죠. 물에다가 뭔가 물을 집어넣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말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수많은 말을 했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공감 안 해주면 싫어요.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본인이 말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상대방이 내 얘기를 공감해주고 짚어주고 제대로 들어주면 말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안 들어주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이런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때는데 진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많이 하면 말이 줄어들어요. 네. 미심전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사람들은 남 얘기 별로 안 해요. 자신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공감 받는다면 편안한 일상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얘기, 즐거운 얘기가 있죠.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많이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주위에 공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많아진 거죠.
누군가 내 얘기를 알아듣고 공감해 줄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도 공허하고 쓸쓸하고 힘들어지죠. 진짜 내게 공감해주고 핵심만 짚어준다면 말이 참 수월해져요. 음.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나는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부터 알고 나서 그 다음 타인에 대해 생각하면 되죠. 어렵죠. 그래서 아까 다른 분 그분한테 냈던 숙제 여기 상담 오신 분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나를 알기 위한 숙제예요. 평생 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평생 필요한 저기예요. 그림 받아주세요, 찌를님. 그 사람 진짜 원하는 거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반짝이요? 네, 그죠? 그냥 현실 속에 못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현실에 부적응하거나 생각과 현실이 안 맞으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림 받아서 오세요. 물어보세요. 그림은 똑같이 두 장이에요. 여러분 하셨던 그림 두 장입니다. 찐아님 지금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혹시? 그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다른 그림 하나 그리라고 하려고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니에요. 그림 받아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한 이 그림 모두 다 제 연구 자료가 되는 거니까 오늘은 풍경을 그릴 겁니다. 떨려요. 찐아님이 지금 저하고 모든 그림에 자신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사 그림자라고 해요. 자기 마음 투사한다고. 풍경화 그리기 순서대로 그리시면 돼요. 찐아님 한번 그려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강, 산, 음, 주제는 총 10가지를 한 장에 다 그린 거죠. 제 방송은 이번 달은 11월 달까지는 목금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총 4일 하고요.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하고요. 7시부터 9시 2시간만 하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매일 했었거든요. 방송을 매일 했는데 다른 쪽 플랫폼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시간을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 그 회사에서 11월 20일자로 뭐죠? 폐쇄한다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라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다른 곳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유료로 상담하는 시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유료 상담. 비대면 상담이니까 영상으로 하거든요. 어, 1대1 영상 화상 상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만둔다네요. 유튜브는 이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트위치는 좀 제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보긴 봤는데 어, 그래서 또 고민해 봐야죠. 유튜브도 지금 예, 이제 음, 약간 알아보고 있어요. 고민도 하고 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도도 해보고 그러려고 해요. 네,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아까 하신 분 그냥 취소하고 또 사라졌어요. 네, 113명. 제가 SNS 쪽이나 다른 쪽에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여기 방송 지금 이게 상담했을 때 영상을 잘라서 올리고 있어요. 풀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보기에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간 은근히 꾸준히 그냥 하고 있어요. 네, 네, 하셨네요. 은근히 꾸준히 늘어가기를 바래요. 가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면 음, 나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삶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방황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이 방송을 알게 돼서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갔다면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의 의지가 없다면 변화는 미미할 거니까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음, 제가 이 방송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인생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행복한 부분도 있고 즐거운 부분도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맛들을 다 느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 보자. 그게 목적이죠.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인생은 도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인생은 버티기다. 인생 삶은 버티기다 하고 얘기해 드렸거든요. 누가 오래 버티는가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오래 살아남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창시절 마찬가지고 인생 유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가 잘 버텼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거, 그 주체가 누군가 알아보는 거죠. 막 안 될 것 같처럼 힘든 상황이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른 사건의 전개가 되더라고요. 가끔 고맙고 감사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찐하님 그림 다 그리면 그거 저도 얘기를 하고요. 찐하님 혹시 색을 칠해도 괜찮아요? 색 칠해도 되고요. 그냥 단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가요? 얘기해보세요. 어떤 점인데? 얘기해보세요.
말이 그렇죠. 포기하지 말는 거죠. 제 방송 초기에 1, 2년 차, 3년 차까지 제일 많은 시청자가 그쪽이었어요. 3년 차까지, 3년 동안 제일 많이 왔던 대상이 방금 얘기하신 그쪽이에요. 요즘은 어쩌다 한 명씩 해요, 이제. 최근에도 한두 명 왔었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네. 저도 얘기 듣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했을 때, 그걸 곡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거르는 건 그러기도 하니까. 음, 최근에도 한 분 지금 이 방송으로 그냥 어쩌다 오시긴 하고요. 카톡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카톡을 이제 무시하거나 일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바쁜 와중에도 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네, 많이 힘드세요.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건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이야기 안 들어주고 가족이 무시하고 나를 정서적 학대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분 상황이 그래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 인정 못 받고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너무 어릴 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은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요. 네. 지금 그분은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고 약도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어요. 근데 약에 완전 의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네. 음, 아까 내드린 그 숙제만 좀 하시면 마음의 상처는 극복이 가능해요.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아까 인생 버티기라고 했죠? 버티는데 큰 미천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아느님도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아까 수다를 많이 했다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못한 건 알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공통된 주제, 공감되는 주제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화가 참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자주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 그림심리테라고 돼 있어요. 그림심리 TV. 여기 참여도, 그랬군요. 네.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 그림심리 TV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원하면 들어오고요. 싫으면 나가도 되고요. 그래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네. 보내셨네요. 음, 괜찮아요.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지 보려고 그림 그리라고 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하고 얘기한 지 좀 시간이 돼서 화면에 띄울게요. 네, 그림 재밌죠?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림이 가려진다. 이거 옮겨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한 게 나으려나요? 좀 사이즈를 줄여야 되나 보다. 그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림 가지고 얘기할게요.
지금 찌라님 그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의 삶에 대한 관심만 높다는 거. 네. 이 나무가, 나무를 한가운데 그렸고요. 주변 여러 상태를 보면, 나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나타나는 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일 현재 고민,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내 여성성, 내 여자로서의 삶, 한번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개는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거나 이미 재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은 좀 아닐 수 있는데 파트너를 바꾸려고 하시나? 아니면 직장을 바꾸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또. 만약에 바꿔도 전화를 하더라도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인생의 전환에 대한 고민인데, 이게 젊을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물론 똑같이 고민을 하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장을 바꾸거나 뭔가 변화를 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계속 생각은 올해를 계속 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즐겁게 살고요. 재밌게. 네.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셀카 사진 보내주셨던 것처럼, 어, 희망차게, 재밌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포기하지 말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도님이 그림에 또 나타낸 건, 자꾸 누군가를 말 잘 듣게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아마, 음, 네, 그렇군요.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가 심하셨던 것 같네요. 지금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남편인지 딸인지 모르겠네요. 붙잡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 주변 사람들은 알아서 할 겁니다. 도도님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부하 직원이요? 통제하려고 분이 애를 쓰는데 어, 그게 많이 네,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네. 그리고 착국은 이제 네, 그냥 두세요. 통제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무의식 속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자로서에 대한 불편감을 갖고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중년 여성 나이 들어가도 그 나름의 미모가 어떤 풍기는 어떤 인상이 있는데 너무 포기하지 않고 좀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네요. 당당한 여성, 음, 멋진 여성 그 삶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음,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생각이네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네요. 그럼에도 나타난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열심히 직장 생활이나 돈을 벌고 싶은 말 그런 게 있어요. 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도님이 그때 없으셨을 때 그림하고 변화가 된 거는 주변에 너무 연연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림은 자신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네, 경제활동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몸만 튼튼하다면. 저도 70대까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70대까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건강만 허락한다면 저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요즘 나이 70대도 청년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60대, 70대면 세상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예전에는 그죠? 근데 요즘은 그 노인복지관에서도 80 이하는 노인 취급 안 해주거든요. 80대 이하는 어린애 취급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안 가요. 80 이하들은 무시당하거든요. 가서 심부름 해야 돼요. 그쵸. 집안생활 전업주부거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오늘 요양보호사 시험날이었나봐요. 오늘 요양보호사 시험날인데, 길거리에 많이 시험지 들고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여성들, 중년 여성들 많이 보이는데, 일이 하고 싶죠. 집에 있는 것보다 애들은 다 컸지.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도도분사님 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찌는 도도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나 좋은 뜻을 풀어주어도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거든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고 좋아지면 저도 그걸로 만족해요. 본인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면 저도 그걸로 만족하니까 잘 지금처럼 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요. 그래도 큰 위기는 넘겼잖아요. 그죠? 최근에 고민했던 것들은 위기 상황 넘겼으니까. 정신과약 이제 안 드셔요? 우와, 된 거네요. 음, 제 상담 와서 약을 끊었다니까. 대개는 상담 오면 3개월에서 3, 4개월 안에 약 끊게 만들거든요. 어, 제가 그 예를 많이 들거든요. 엄마한테 혼났는데 약 먹으면 나을까? 애인과 헤어졌고 부부싸움하고 상처받았는데 약 먹으면 나을까? 그런 예를 들죠. 약은 그냥 보조수단이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잠을 못 잘 때 아니면 뭐 힘들 때 약간 보조하는 약물이지. 실제 중요한 건 내 자신이거든요. 내 마음 생각. 그죠? 네. 어, 네. 제 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사들이 들으면 엄청 화낼 일이거든요. 약을 팔아야 먹고 사는 게 의사들인데 약을 못 먹게 합니다. 제가 많이 했던 약 못 먹게 했던 사례가 그거예요. ADHD나 틱장애 아동도 약 못 먹게 했어요. 그렇군요. 네. 어, 대개는 약 먹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들 약을 먹여요. ADHD나 틱장애도. 어, 근데 그걸로 부모님들이 자기 일을 다 했다.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음, 힘들죠. 아이가 특장의 ADHD 있으면 좀만 관심 갖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면 약을 안 먹고도 충분히 잘 사회생활도 하고 살아가는데 대개는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포기해요. 자녀들. 그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랬군요. 네. 지금 아까 카톡 상담하신 분이랑 또 한 분 더 있는데 그분 지금 둘 다 정신과 약 드시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조만간에 약을 끊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약을 함부로 끊는 건 아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게 그렇죠. 그래요. 네. 가끔 연구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연구하는 사람들 특징은 특이 사례가 나오면 재밌어 해요. 근데 아느님의 그림 보면 특이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특이 사례는 아니세요. 그냥 평범함에서 약간만 그런 것 뿐이죠. 네. 아느님이라 부르는 게 제일 맞죠? 그랬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말할 사람이 있고 같이 있어줄 사람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 정신과 그 의사분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사례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많은 그 상담 사례나 건수가 있다면 안 그러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대상자, 내담자 만났으면, 그쵸. 네, 맞아요. 얼마 주실래요? 그랬어야 되나요? 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현재 치료받거나 하신 분들은 그곳을 그냥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재고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죠. 예. 저도 지금 사례가 8,000건, 네, 그래요. 색깔 너무 예뻐요.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 모르니까 못했던 거죠. 뭐. 그죠. 네, 뿌듯뿌듯 아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진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음, 저도 8,000건, 8,000사례 정도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 어려운 사례도 많이 있었죠. 특이 사례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특이 사례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만났던 사례 중에, 음, 드라마나 영화의 막장을 능가하는 현실적인 부부 상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드라마는 진짜 우회적 편이고, 실제 부부 상담 중에는 아주 심각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막장 중에 막장이 많이, 네, 드라마를 능가했어요. 네, 그런 사례도 몇몇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아마, 음, 몇 번 처음에는 좀 흥미있고 연구 대상이었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건수 여러 있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겉모습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 그쵸. 쇼윈도우 부분인데, 쇼윈도우 부분인데, 어, 굉장히 그 상담실에 돌았을 때는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각각 따로따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하더라고요. 예전에 드라마 뭐였죠? 그런 부부 상담에 대한 어떤 드라마 제목이 뭐였더라?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어, 그거보다 더한 경우 사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다고요. 인생살이가 우리가 주변 사람 부러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저 부부나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 집 남편, 저 집 아내는 참 좋아 보인다라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내면에 들어가고 그 삶의 얘기 들어보면 참 다양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좋아요. 남들을 부러워할 건 아니에요. 예전에 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엄청 예쁜 여성이 들어왔어요. 거즘 연예인급 외모를 갖고 있는데 참 특이한 생각을 갖고 왔더라고요. 인생이 불우해요. 모든 걸 다 쥐고 있고 갖고 있는데 생각이 왜곡이 좀 심해서 너무나 예쁘다 보니까 외면당한 거죠. 그거 알아요?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면 무시당하라 외면당하기도 해요. 음, 그 여성분 상담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구나 그것도 알게 됐죠. 예전에 제 사례를 그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저 여자 외모로 1시간이나 1년만 살아봤으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담 끝나고 나서. 그죠? 너무 잘생기고 예뻐도 그래요. 고통이에요 그게. 그냥 아느님 샵님 별풍선 10개 네. 감사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잠깐 구경 왔다가 덕분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네. 입덕인가요? 이미 가셨나? 극과 극은 통해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거 둘 다 힘든 거예요. 못생기고 그러면 힘들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중간. 중간인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도 문제고 너무 나빠도 문제. 그죠? 너무 예뻐도 문제고 너무 잘생겨도 문제인 거예요. 그냥 적당한 게 좋아요. 네, 그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뛰어놀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거. 근데 그 평범한 기준이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평범한 중간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 평범함이 다른 나라에 보면 굉장히 우수한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고 뛰어난 건 세계 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까요? 그 중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잘하는 수준인데, 네. 그래서 힘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괜히 잘 되고 유명한 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정도야, 평범해 라고 말하는데 다른 나라에 보여서 최고의 탑 상류층이나 아니면 그 인텔리층 정도는 돼요. 우리나라 중간 정도가. 일단 평범하더라도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도도님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네. 도도님은 나중에, 색칠을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림을 그리시고 색을 칠해보세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 하셔도 돼요. 네. 뭘 그려도 나를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것은 사람을 그리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려요. 이제 인물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릴 때 못생기게 못나게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자기가 예쁘고 잘생겼다면 그림도 예쁘고 잘생기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 속의 자신과 자존감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당당하시면 그림도 멋지게 그리거든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모습과 연결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와서 그렸던 그림보다는 에너지가 있죠. 일단 제일